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오시고, 뭐, 신경 주사? 그거를 맞으시니까 괜찮아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뭐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 항상 아버님은 신경 쓰지 말아라. 나한테 신경 너무 쓰면 내 불편하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음,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별로 그렇게 말을 안 시키는 편인데, 불편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거슬렸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거슬렸던 게 안 거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그 원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랬는데, 어, 얼, 어제 그저께인가? 다시 또 왜 불편했지, 제가? 아버님 때문에 불편했는데, 음, 나한테 너무 신경 쓰면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음,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예, 듣는 순간. 예, 어머,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한테, 음, 부담스럽다. 나한테 음, 너무 신경 쓰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게, 이게 식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내가 무슨 밥 해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항상 나는 철저한 사람. 나한테 테두리를 건드리지 마. 이러는 타입이시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타치를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뭐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이렇게 정냄이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정이 없다. 그렇게 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그게 원통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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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러지 않고 나를 신경 써달라 하시는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는 어떨까요? 어? 근데 그것은 그러면은 제가, 원통님은 정이 있는 것 같을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네. 근데 거사님 저는 예, 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른 음, 사람한테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음, 그런 성격? 음,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음, 불편, 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예, 좀 그런 것 음, 같아요. 예.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생각 또는 그 생각의 그런 생각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성향이다 그래요. 사람마다 음. 뭐예요? 사실은 그 어떤 나름대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 아, 조금 전에 이제 원통님은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시아버지는 누군가 나한테 너무 가령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물론 또 못해주면 또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어떤 이 뭐라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남의 간섭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하든 어쨌든 또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응? 또 원통님은 그러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더구나 뭐 남이란 모르겠지만, 한 가족인데, 예? 나는 사실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구분 안 하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고 싶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정념이 뚝뚝 떨어지는, 어? 자, 또 그런 성향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응?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정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응?
제가, 제가, 아,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로 누나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들 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아들 둘 오시고, 막내를 이제 여동생이 있어. 삼남 삼녀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집안에, 큰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는 작은 할아버지 앞으로 양자를 가서 우리 할아버지 아, 이 밑으로는 아직 아들이 없는 거예요. 큰아버지한테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살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빨리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들 네 분에다가 딸 둘 해서 내놓고도 여섯이니까 자손이 많았는데, 어, 우리 집안에 그렇게 자손이 많지 않아 가지고 벌써 이 양자를 들여온 경우가 아,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두 번이 돼요. 두 번이 1호. 그다음에 저도 양자를 가서 세 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이 대를 이을, 집안을 이을, 빨리 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집안인 다들 좋아했고 우리 엄마도 딸만 놓고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랬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엄마도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아주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아들에 대해 그런데 제가 5살 때 우리 큰아버지 앞으로 양자를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큰아버지한테 자손이 없고 그때 큰아버지가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강제로 저를 이제 종손으로 이렇게 양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 어릴 때 기억으로 얼마나 저를 잡고 울었는지 우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준 잊지 못할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엄마가 저한테 집착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엄마한테 뭔가를 해드릴 때 꼭 제가 직접 안 해드렸어요. 음? 이 동생들을 통해서 제가 해줬다고 하지 말고 너가 해준 걸로 해라 해서 이렇게 보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를 상당히 어렵게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 엄마가 저한테 대한 감정은 아주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이에요. 어?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저한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집착을 끊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저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저한테 집착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직접 안 해드리고 동생을 시켜서 한다든가 하여튼 제가 해드리는 표를 안 내려고 하고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참 무정한 자식이죠.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막내 남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90연세가 이제 92이가 셋이가 그런데 그런 거예요. 맨날 그 남동생이 그런 거예요. 엄마는 내가 맨날 모시고 있어도 맨날 큰형만 생각한다고. 예, 그렇게 우리 엄마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참으로 굉장히 무정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음, 뭐 지금도 동생들이나 뭐 형제들이 안, 안 모시는 것 같고 안 찾아간다고 그러면은 제가 연락도 하고 제가 가서 모시기도 하지만 동생들이 잘하면 저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쯤 전화 안 하시면 엄마가 전화를 해요. 어? 예. 자, 하여튼, 그런데 저는 엄마로부터 가령 좀 서운하더라도, 정을 끊으라고, 집착을 하지 말라고 만나면 맨날 이야기를 해요. 음?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싶으면, 맨날 만나면은
그저께 지난 월요일 날 부산 법회단에 올라오면서 들렀다 왔는데, 예, 1시간 만에 왔어요. 우리 엄마는 밥 먹고 가라 그러지만은,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제 난 죽어야 될 텐데. 그리고 아이고, 그만 내가 자다가 그만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엄마, 편하게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 세상의 미련을 다 버려. 응? 자, 그래서, 어, 자, 이제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엄마는, 아이고, 귀신이 나를 빠뜨리는갑다고 그러실지 몰라도 사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그러니까 삶은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풍경도 그냥 이제 막 실컷 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실컷 보고, 응? 그 다음에 자식들도 이 자식이 뭐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얻어먹고, 저 자식이 뭐 했다면 그것도 얻어먹고, 원도 한도 없이 그냥 다 받고, 다 그렇게 살아, 매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을 때는 원도 한도 없도록,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라고 그러지 말고, 원도 한도 없이 살아야지라고 살아. 죽을 때는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응? 정작 그래 놓고 사실은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원도 한도 없이 보도록 하지 않아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다 미련을 버리면은, 그래야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야. 어? 편안하게 죽는 비결은 미련이 남으면은 빨리 못 가. 그러면은 힘들어. 죽을 때 힘들어.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야 금방 죽어. 그래, 빨리 가.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뭔가 미련이 남아있다면은, 그것을, 이, 뭐라고 그럴까. 조금이라도 한이 될 것 같으면은 다 이야기를 해서 어? 한 풀이를 다 해. 뭔가 남아있는 것은 다 풀이를 해. 예? 예. 그래서 미련 없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죽을 때 편하게 죽을 수 있다고 그러고 왔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는 원도 한도 없이 보도록 하지 않아요. 하여튼 가능하면은 저는 보면 볼수록 사실은 자꾸 더 보고 싶은 거죠. 그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음? 이제 더구나 돌아가실 때 되면은, 보면 볼수록 자꾸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보여줘요. 매정하게 해요. 정 떨어지게 해요. 음? 자, 그러니 우리 엄마는 이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정 떨어지게 한다고, 정도 없다라고, 매정한 놈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음? 자, 그렇지만 정말 정이 없을까요? 사실, 뭐라 그럴까. 저는 정말 엄마에 대한 정이 많아요. 응? 가령 자식들이 아무도 안 보신다 하면은 제가 가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응? 자, 정이 없어서가 아니죠. 단지, 어떻게 보면은, 어,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 엄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러니 사람의 사랑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정이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시아버지의 정일 수도 있죠. 왜 그래요? 혹시 나이가 든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울까 봐서 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응?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학, 우리 시아버지 같은 분 없다고 더 정을 쏟을까 봐. 응? 또 더 잘할까 봐. 아예 매몰차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저도 원통님은 시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응? 자, 그것은 뭐예요? 원통님도 시아버지가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만 가지고. 응? 그렇지 않아요? 아마 시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맨날 이야기했다시피 물어본다고 해서 정말 진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셔도 정이 없어서 그러는지 또는 정말 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알 수 없어요.
원통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데, 거사님, 저는 그, 아버님을 탓하고 싶은, 맨 처음에는 아버님을 탓했지만, 아버님보다 제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예. 자, 그래서 봐요. 일단은 서운한 것은 시아버지가 어째서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지요. 왜 시험을 알 수 없는데 시아버지 그 말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 한다면은 그것은 원통님의 잘못된 이해로 그런 거죠. 왜냐면 알 수 없어요. 응?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응? 제 경우를 이야기했다시피 제 마음은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참으로 무정한 자식,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에? 무정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참 무정한 놈이고 매정한 놈이다라고 그러실지도 모르죠. 예,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말이라든가 그런 걸로 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통님이 서운하신데 이 시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서운하다면은 그거는 시아버지의 말씀 문제가 아니라 원통님의 잘못된 이해의 문제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원통님 생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뭔가 서운하다 또는 불편하다는 것은 원통님의 생각대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을 원통님 생각대로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에서 일어난 그런 서운함이고 그런 불편함이. 자, 그런데 이제는 원통님도, 이런 것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깜빡할 때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원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원통이 잘 안 되는 나라는 거죠. 근데 원통이라는 것은, 이 원통님, 자, 원통님한테 무슨 생각이 들든 관계없이 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나는, 이러한 원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나게 할 수가 없어요. 원통님의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의 그 정을 나누면서 식구들은 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험과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생각은 당연히 그렇게 작용이 돼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원통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작용되든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지 왜 자꾸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까? 이런 서운한 감정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원통이 아니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원통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일어난 그대로의 원통인 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자각에 의한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원통이 또 생각이 있으니 당연히 어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뭔가 감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있는 그대로의 원통이 감정도 없는 그런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원통이 아니라 서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 그대로의 원통인데 이것이 원통일 경우에는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서운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실제 경험은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인 거예요. 응? 감정이라 이런 감정 저런 감정도 왜 그래요? 우리는 비 올 때 느낌 다르고 바람 불 때 느낌 다르고 응? 장마철 느낌 다르고 봄철 느낌 다르고 겨울철 느낌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런 느낌은 우리는 어떤 느낌은 뭐라고 할까, 서운한 느낌. 어떤 느낌은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날씨의 느낌이니까.
근데 모든 생각의 느낌도 날씨의 느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날씨 또한, 날씨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생각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날씨의 느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생각의 느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날씨와 똑같은 이치로 일어나고 똑같은 이치로 경험되고 똑같은 이치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이란 그냥 그대로의 원통이지. 그런 감정이 들면 그런 감정이 드는 그대로의 원통이지. 아예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 그런 원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돼요? 목석이 되는 거예요. 응? 돌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지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민심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에도 연민심이 있다는 그 연민심은 어때요? 가슴이 아프다라고 느끼지는, 가슴을 칼로 도려낸 것과 같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연민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목석 같은 그런 초연한 어떤 중생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도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침공을 받아서 망하려고 했을 때, 망했을 때, 예, 부처님의 가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미덤덤한 게 아니라, 응? 어떻게 보면은 동족들에 대한 이 애착심으로가 아니라 무지한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으로 가슴 아픈, 그래서 열나는 것 같은 상황이 돼서 부처님 머리에 비가 내리면은 이게 그냥 수증기로 증발할 정도로 부처님 몸에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픔 같은 그런 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분이, 그러나 단지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서운하다,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대로지, 이걸,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또는 참으려고 하지도 않고, 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데 이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 현상과 같은 거지, 괴로움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통. 자, 그래서 원통님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서운하다는 생각은 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 감정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생각이고 느낌이지, 그 서운함이라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러한 원통인 겁니다. 원통이.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안 일어나거나 또는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는 이러한 원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딱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시아버지의 말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만약에 서운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있으시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이해에다가 또 더 잘못된 이해를 덧붙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점검하시면 될 겁니다.